윤석열 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에 대한 시정연설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잖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좀 맹탕이고 헛탕이로 아, 맹탕이고 헛탕이다. 연설이었다. 왜냐하면은 네. 사실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기대를 했지 않습니까? 예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대한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지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런 해법들이 잘 나오지가 않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국정 운영이 지금 파탄으로 가고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방향성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자성하지 않고 그런 모습, 또 국회에서는 뭡니까 지금 그래서 국정을 운영을 바꾸어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메시지들은 없었고요. 국민들은 민생에 대해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대책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내용을 이래 보시면은 알다시피 예산이다 보니까 건전 재정을 골자로 해요. 건전 재정, 그러니까 돈을 안 쓰겠다는 거죠. 그래 돈을 안 쓰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지금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 돈을 빌릴 수가 없어요. 네네. 은행으로부터. 사실 작년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발 레고랜드 사건 이후에 예, 기업들이 돈을 못 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렸던 게 연장이 안 되고 네. 그래서 지금 돈이 안 풀리니까 여러 가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예. 국민들은 가계 부채도 증가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네. 기업들은 또 돈을 돌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건전 재정이란 거는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고 현재의 허리띠를 졸라매고 예.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인데 그럼 미래로 나아가는 핵심이 R&D 그렇죠. R&D 연구 예산, 예산, 연구 개발 예산. 연구 개발 예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네. 연구 개발 예산도 삭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다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요. 네. 그 R&D 예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뭔가 왜냐하면 네. 워낙에 비판 여론이 컸기 때문에 좀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이런 네. 관측도 있었는데 그냥 정부 입장을 유지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걸 설명을 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학계의 반발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뭐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겠지만 여야가 머리를 좀 맞대고 네. 국민들이 원하는 또 기업들이 원하는 과학계가 원하는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여야가 반응을 보이느냐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물가는 좀 치솟고 네. 전체 가구의 처분 이 가능 소득이 3% 가까이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것은 네. 이념 얘기 계속 했었는데 어제는 이념 얘기도 안 하고 네. 정말 민생 경제 여기에 올인하는 또 네. 미래 성장에 올인하는 얘기를 했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도 하던데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민생 경제. 지금 민생 경제에서 가장 고통을 주는 분야가 네. 고물가입니다. 그렇죠. 물가가 뛰고 있잖아요. 네. 지금 물가 상승률이 보면은 가공식품 같은 경우는 7.6%, 그다음에 외식은 분야는 한 7%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나 커피나 햄버거 다 올랐어요. 이런 데는 한 10% 이상 올랐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통신 비용 있잖아요. 네, 이것도 통신 비용. 33년 만에 최대 폭의 인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이나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안 나오죠. 그리고 지금 경제에 대한 지표들이 다 빨간불이에요. 네. 물가, 경제 성장률, 가계 부채, 뭐 기업 부채 이런 것들이 다 빨간불이 켜지고 네. 위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제 파탄에 대한 인정을 하고 경제팀들을 일단 교체해야 돼요. 인사가 만사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경제팀을 교체하고 그리고 경제 정책의 기조를 전환해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국민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고 경제 정책을 좀 전환하고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어제 윤 대통령의 시정 연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평가될 수가 있어서 심히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다. 네. 그래서 맹탕이다. 네. 물론 이념 이 글자는 빠졌을지 모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저하고라고 해서 맨 처음에 우리가 연초에 얘기 듣기로는 하반기 될수록 경제가 나아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상저하고 이 고자가 높을 고자가 아니라 고통 고자 같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너무나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허리띠만 졸라매고 건전재정 IMF가 칭찬했다 이것만 얘기하고 지금 제가 지역에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요. 남양주, 을, 별내, 그렇죠. 진접, 오남 지역에도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그럽니다. 대단히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특히 경제 돈이 순환이 안 되니까 은행으로부터 돈 빌리기가 어렵고 또 중국에 수출을 하던 중소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중국 수출길도 지금 막혀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을 고통을 이렇게 많이 호소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정확히 알고 내년 예산에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또 정책들을 제시해야 되는데 건전재정에서 맨날 그것만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좀 역행하고 있죠. 즉 경제 정책이. 예. 아니 지금 다 국민들이 죽겠다고 하는데 나라가 건전재정, 나라가 곳간 채워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병이 나면은 가서 빨리 수술을 하고 해야 되잖아요. 수술을 해야 되는 중병이 오고 있는데 빨리 수술을 하고 완쾌시키는 게 중요한데 나 수술비 없어 수술비 절약해야 돼 하고 수술을 안 하는 거랑 똑같죠. 그러면 병을 악화시키잖아요. 네. 걱정입니다. 2024년 이제 2달 뒤면 찾아오는데 경제가 글쎄요. 지금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상황도 그렇고 녹록치가 않은데 걱정입니다. 저희 파랭이꽃님도 주불리 의원님 화이팅 이렇게 댓글 주시면서 울 작은 아들 장사하는데 죽을 지경입니다. 또 소주값 오르고 택시비 오르고 해서 손님들 없습니다. 이렇게도 상황을 전해주셨는데 참 경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어제 시정연설 들었을 때 김병조 의원님의 말씀은 맹탕이었고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시정연설 내용도 그렇고 이거는 뭐 여야가 예산 심사를 어떻게 할지 이건 지켜보면서 말씀을 더 나누도록 하고 어제 시정연설 뭐 전후로 해서 주목을 받았던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야당 대표와의 만남, 이재명 대표의 만남이었죠. 어제 뭐 좀 보셨어요? 어떻게 좀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일단 15분 전에 도착을 했어요. 10시가 시정연설이면은 좀 더 일찍 올 줄 알았는데 45분쯤 도착하더라고요. 거의 뭐 촉박하게 왔네요. 네, 촉박하게 와서 아마 한 10분 정도 그 같은 자리를 했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때 국회의장도 얘기하셨잖아요. 국회의장이 되고 나서 특히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국회의장과 오부요인 또 양당 대표 대통령 원내대표가 모인 것이 처음이다.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그만큼 불통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어저께 언론에서는 뭐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하느냐 관심 있지만 사실 그건 10분 만남이었고 국회의장이 주관적으로 주도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양당 각 대표들은 한 센텐스 정도 얘기하는 것 같고 대화라고 할 수가 없죠 사실은. 그래서 윤 대통령은 사실은 제대로 된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제의했는데 아직도 제대로 된 영수회담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빨리 받아들여서 이 어려운 민생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당과 야당,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되는데 이러한 목소리는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만나서 악수는 하고 한마디씩은 했지만 이게 더 이제 이어져야 된다. 영수회담까지 가야 된다. 머리를 맞대야 된다. 민생을 위해서.
그래서 어제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 전후에 네. 국회의원들한테 막 악수하려고 다니고 막 그랬잖아요. 아, 예. 물론 맞습니다. 저 자리로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봤는데 저 안쪽에 있어서 안 그런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한테 악수하러 오면은 네. 아니 국회의원 이렇게 악수하기 싫어하는데 악수하려고 하지 말고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그 말씀 하시려고 그랬어요? 하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재명 아. 대표 보여주기 위한 쇼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진정으로 이재명 대표부터 만나라. 그리고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네. 받아들여라. 아. 예를 들면 해병대 외압 사건 네. 특검법 같은 거 받아들이고 홍범도 흉상 백지하고 예. 뭐 이런 것들 한마디 된다. 얘기해 볼까 했는데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게 되면 이제 가운데 통로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양옆에 있기 때문에 네. 뭐 악수를 하면서 들어오는 저희 현장 영상을 좀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요. 예. 민주당 의원들 표정이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게 다 국민들의 마음이겠죠. 그렇죠. 사실은 지금 여러 가지 이율 배반적인 행동을 윤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겉으로 뭐 하고 또 이렇게 지금 저런 행동이 이율 배반적인 거죠. 영수회담 제의했는데 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안 만나는 아마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처음일걸요. 그럼요. 어떤 역대 대통령 중에 야당 대표를 1년 반 동안 안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당 의원들한테는 악수하기 싫은데도 악수하려고 저렇게 쇼를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읽혀지니까 하나같이 우리 야당 민주당 의원들은 표정들이 밝지가 않잖아요. 그게 네. 국민들의 마음일 거예요. 네, 그게 네. 반영이 돼 있는 것이고. 네. 그러니까 어제 이 일정, 그러니까 시정연설 이후에도 상임위원장들 또 여야 원내대표 네. 만나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네. 오찬까지 함께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분위기는 좋았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또 술 한잔 하면 여야 없다더라 네. 이런 한 상임위원장의 얘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저녁 모시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어떻게든 소통을 하겠다, 스킨십을 하겠다 이런 네. 의지를 드러냈다라고 언론들은 많이 평가를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술을 먹어야 뭐 여야가 없습니까? 사실 그렇죠. 술 그러면 윤 대통령 술 없으면 대화 안 되고 이 자리를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부드럽게가 아니라 네. 항상 그 술은 이성을 마비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담을 하면서 해야 진정 어리게 되는 거고요. 진정 어리게. 술은 이제 마음의 문을 여는 수단으로 조금 활용하는 것이지 네. 술을 먹어야 뭐 여야 없고 뭐 술 한잔 하자 이것은 안 맞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고 있다, 바뀌고 있다. 국회에 와서 상임위원장들 만나서 상임위원장들이 여러 가지 뭐 쓴소리 했는데 다 듣고 뭐 참모들이 기록을 했겠지만 뭐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립 서비스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변화가 있을지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켜봐야죠. 네. 사실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저러한 형태를 많이 보였잖아요. 이준석 그 당시 당 대표와 극한 대립을 해서 맞아요. 막 결별하고 하다가 뭐 중간에 다시 또 뭐 화해하면서 뭐 포옹하고 같이 아. 이준석 차로 어디까지 가고 네, 그러다가 네, 또 네. 대통령 되니까 또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팽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체리따봉.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으니까 지금 뭐 상임위 위원장들하고 오찬을 했다, 얘기를 들었다, 내가 다 안다, 앞으로 하겠다 이 말에 대한 신뢰가 가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어요. 네. 지켜보겠다라는 건데